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개혁군주를 보면 딸들의 아버지가 보인다. 여러분 여기 사진 두 장이 보이시죠? 요 왼쪽 사진은 아마 1890년대 말에 찍은 것 같습니다. 고종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은 이재명 대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어떤 대깔꼬마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100년의 시차를 뛰어넘는 고종과 이재명의 놀라운 데칼코마니, 데자뷰 같기도 하고요. 고종 사진을 좀 더 크게 보시겠습니다. 이 어가를 타고 어디로 이제 행차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종이 선글라스를 끼었습니다. 이건 아마 그때 고종의 주치의였던 미국 의사 알렌이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골룡포를 입고 어가로 행차를 하면은 이게 군주는 대개 정면을 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종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 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고 약간 웃는 모습 같기도 하고, 나 멋있지? 이런 표정 같기도 합니다. 절대 군주였던 고종하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 유사점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169석을 가진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입니다. 영국, 독일, 일본 같은 내각제였으면 지금 최고 통치자인 총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째,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유체 이탈 화법을 써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 사례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밝힌다 이거죠. 저는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오래된 영화인데 최민식과 하정우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놀라운 연기를 보인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연으로 나왔던 조진웅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집비 몰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국가를 맡고 있던, 시를 맡고 있던, 도를 맡고 있던, 당을 맡고 있던 집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집비 몰라? 집비 몰라? 집비 몰라? 유체이탈 화법을 한번 살펴보죠. 요전 고종 영상에서도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고종을 살펴보겠습니다. 1874년에 그 영의정 이유원이 고종을 만나서 최근 신문고를 치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군주께서 정치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고종의 답변은 대궐문을 엄중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답변이죠. 영의정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고가 계속 울립니다. 그런데 신문고가 그렇게 울리는 거는 대궐문을 엄중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의정 이의원 같은 사람이 고종이 하도 낭비를 하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공사를 벌이고 그러니까 또 만나서 현 재정 상태가 매우 궁핍하여 경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사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사치 낭비하십시오, 그런 진언을 하는 건데, 고종은 경비를 의정부에서 알아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는가. 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경비는 영의정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의정부에서 알아서 대라.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리고 1905년입니다. 1905년에 원로 대신 조병세가 고종을 아련해서 왜 하급 관리는 상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급 관리, 뭐 고급 관리 할 거 없이 고종이 하도 어처구니 없이 통치를 하니까 상소가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종이 막았습니다. 하급 관리는 하지 말아라. 적어도 뭐 종삼품 이상만 해라. 이렇게 막아서 그거를 일종의 이제 항의를 하니까 고종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찌하다 그리 되었다. 아니 언로를 막아놓은 게 자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글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됐지? 이런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 1894년에 동학 그 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고종이 청나라에 그 청병을 하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결정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동령 부사 김병씨가 지금 다른 나라 군사를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 백성을 모두 죽이는 것이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고종이 참으로 그렇구려. 동학 농민군이 토벌을 당하고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이런 유체이탈 화법. 자, 이재명 대표는 그 예전에 그 배우자 비서역을 했던 배 씨가 여성이죠. 배우자 지시로 뭐 초밥, 소고기 등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법인카드를 남용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뭐라고 말했냐면 재직 당시, 즉 성남시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왜 법인카드를 초밥이랑 소고기 사 먹는데 썼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배 씨가 그런 카드를 써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그 성남 FC의 광고비를 지원하고 성남시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이제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서류를 이재명 대표한테 제시하면서 봐라 이런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진상이 했던 건가? 예. 또 한 번은 이재명 대표가 경제는 비과학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는 비과학이다. 참 엄청난 발언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거를 해명한다는 게 경제가 비과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의 과학은 이론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니 자기가 경제는 비과학이다라고 말해놓고 나는 경제가 비과학이라는 말이 아니었고 엄밀한 의미의 과학은 이론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건 뭐 근대 과학 체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과학은 이론이 없어야 한다는 거. 이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곤란하면은 그냥 막말 대잔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됐던 게 그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다가 또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안 져요. 자기 입으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놓고 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정말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정말 진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꼭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든다 이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가천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명하냐면 이름도 모르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학교에 학위를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취소를 안 시켜주더라. 그걸 내가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당신이 왜 학위 논문을 쓰면서 표절을 했냐 그건데 아니 학위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근데 취소 안 해주더라. 나보고 어떡하느냐. 이건 뭐 뻔뻔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이제 책임을 모면하는데
이 무책임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게, 고종은 을사조약을 맺어놓고 그걸 을사오족한테 다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뭐 이완용이 뭐 을사오족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고종은 자기 책임은 안 져요. 정말 무책임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을사오족은 아니지만 제명오신이 있죠. 그 밑에 5신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이화영, 이 유동규 한 사람만 빼놓고는 똘똘 뭉쳐서 이 대표를 지금 보호하고 있죠. 자,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 제명오신이 제명오족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피신을 하죠. 뭐 전에도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아관 파천,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일본군이 내 목숨을 위협을 해서 도망갔다. 군주가 외국 군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거기에 맞설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나라로 파천, 도망을 가버립니까? 예.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보궐선거가 나오니까 여의도로 파천을 하죠. 예. 그러면서 뭡니까? 정치 탄압이다 하면서 방탄국회를 위해서 여의도 파천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합니까? 또 현역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구를 내준 사람은 뭐예요? 요즘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신문에 잘 나지도 않던데. 그리고 호위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의 호위무사는 황국협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국협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 행동대장은 보부상들이었습니다. 이 보부상은 고종의 지시에 따라서 고종이 1896년 아관 파천을 할 적에 경복궁서부터 덕수궁까지 호위를 섰고요. 또 고종의 명령에 따라서 김홍집 내각 대신들을 공격해서 죽였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니까 거기에 테러를 가해서 그걸 무산시키고 해산시키고 독립협회까지도 결국은 해산시키는 행동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50억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클럽이죠. 여기엔 뭐 대법원 판사 출신도 있고 대통령 특검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 민정수석도 있고 검찰 고검장 출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죠. 그리고 행동대원들은 개딸들이죠. 이 탐욕, 고종이 아관 파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권을 판매했죠. 예. 여기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지만은 뭐 철도 부설권을 주고 금광 채굴권을 주고 산림 채벌권을 주고 전국의 주요한 광산 또는 철도 시설 부설권을 다 외국에 나눠줬습니다. 이건 자기가 돈을 받고 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일 합방이 된 후에도 일본 정부로부터 은사금을 받죠. 왕족이 돼가지고 참 돈 좋아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보면 거의 다가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막 쓰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무슨 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 등등등 전부 다 개발 이익하고 관련된 그런 의혹. 그래서 무슨 뭐 저수지가 마련됐다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법인카드 함부로 쓴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서 신변안전, 뭐 일종의 보신주의죠. 그건 아주 철저합니다.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고종이 국제구조라는 걸 발표하죠. 여기서 국제라는 건 뭐 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거기 내용에 보면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그러니까
육군, 해군 통수권을 갖는 거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대원수가 되죠. 그리고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며, 이게 뭡니까? 입법권까지도 자기가 이제 장악을 한 거죠.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보금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할 수 있다.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고종이 공무원들 임명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매관매직은 또 엄청나게 했죠. 이재명 대표는 검수완박법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를 기소할 수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당헌 80조. 예. 그 내용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당직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면은 당직, 그 대표직이 정지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3월 22일 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소가 됐지만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법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아무튼 자기의 신변 안전 또는 권력 강화를 위한 아주 철저한 보신주의입니다. 고종은 굉장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 철저하게 다 없애버리죠. 예, 다 없애버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 김옥균이 1884년에 갑신정변에서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해 있는데 그걸 죽이려고 자객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1894년에 성공을 하죠. 그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가 김옥균을 어떻게 뭐 상해로 유인을 해서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상해에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홍종우가 김옥균 시신을 가지고 인천, 그러니까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요 밑에 사진에 보이듯이 김옥균을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좀 끔찍하지만은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효수라 그러죠.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시신을 갈기갈기 찢었는데 그건 이제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자객이 가서 죽이면 되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저는 잔혹하다기보다는 엽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객 홍종우는 그 후에 승승장구를 했죠. 그래서 제주 목사까지 지냈는데 지금으로 치면 제주도 지사까지 이제 지낸 거죠. 이재명 대표는 비장 재임 8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람이 25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런 일이 있나? 정말 그 시에는 정신병자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많은가? 했는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8년 동안 25명이 강제 입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살면 무섭죠. 예, 언젠가 뭐 내가 강제 입원될지도 모릅니다. 쓴소리 하면은. 그래서 그 서류를 뒤져보려고 그랬더니 그 서류가 하나도 없대요. 예. 그 왜 없어졌냐? 경위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형수한테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은 거, 그건 뭐 지금도 유튜브에 160분 분량의 파일들이 돌아다니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행태도 저는 엽기라고 봅니다. 정말 큰 건 아니지만은 그 배우자의 뭐 호칭이라 그럴까? 그것도 비슷해요. 고종의 배우자 민비죠. 민비는 명성황후 여흥민씨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랬는지 후세가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그 유명한 어록이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는 법인카드 해경궁 김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록이 나는 초밥과 소고기다. 그것까지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 주변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의종이 허락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가 잘 아는 민영환, 그 다음에 의정 대신 조병세,
그리고 참판 이명재, 대제약 송병선, 학부주사 이상철, 극단적 선택을 했죠. 자결을 했죠.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5명만 추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도 그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성남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럼 뭐 골프 치고 낚시도 같이 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그게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성남도시개발팀장 김문기, 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안 알려지고 이모 씨, 이 사람도 그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비서 역할을 했던 그 측근 배 씨의 지인,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A 씨, 이 법인카드 의혹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결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 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전영수 씨도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리고 유서 같은 걸 남겨놨는데 정치에서 손 떼라, 측근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애꿎은 희생자가 그들의 행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참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하고 탐욕스럽고 또 항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고종, 결과가 뭡니까? 망국이죠. 망국. 그런데 나라가 망한 후에 고종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일본 막대한 재산과 일본 정부가 주는 막대한 은사금을 받으면서 궁녀에 둘러싸여서 덕수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당구를 즐기고, 여기 당구, 이게 황실 당구장 모습 아닙니까? 당구를 즐기고 그때 유행하기 시작한, 보급되기 시작한 축음기 음악을 틀고, 일본 뭐 총독부 관료들 또 옛날 대신들하고 파티를 즐기면서 아주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요? 아직 뭐 대통령을 안 해봤으니 그 결과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되던 그의 노후는 어떨까요? 대장동 일당이 저수지에 마련해 놓은 돈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겠죠. 여기처럼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요트 낚시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골프와 요트 낚시를 하는 안락한 생활을 할 겁니다. 너무 유사합니다. 제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분석력 하나만은 탁월하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 칼 막스가 한 말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그 다음에는 희극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고종과 이재명의 이 데칼꼬마니가 희극으로 끝날지 또 다른 비극으로 끝날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집이 몰라? 집이 몰라? 집이 몰라?